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었던 건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큰 시장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을 굴리는 거대 기관 투자자들과 똑같은 운동장에서 싸우려 하니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기에 영국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제안하는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의 뒤통수를 치고 압도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필살기로 좁은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을 주문합니다. 이른바 줄로 주식 투자법이라 불리는 이 전략의 핵심은 아프리카의 용맹한 전사들이 지형을 완벽히 숙제의 적을 섬멸하듯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소형주 시장을 현미경처럼 파헤치는 데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덩치가 너무 커서 건드리지 못하는 소형 성장주 시장, 그곳이 바로 노다지가 숨겨진 보물창고입니다. 소형주는 위험한 것 아냐 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큰 수익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감이나 뉴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을 10배 이상 폭발시킬 단 하나의 수치, 바로 PEG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주가 수익 비율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인데, 쉽게 말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의 속도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저렴한지를 보여주는 마법의 지표입니다. 이 숫자가 낮은 종목을 찾아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차트를 보며 밤잠 설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투자는 복잡한 예측이 아니라 철저한 원칙에서 나옵니다. 미래를 점쟁이처럼 맞추려 하지 마세요. 대신 강력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해 주가가 바닥에 붙어있는 강소기업을 사냥하십시오. 대형주에만 매몰된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좁고 깊은 전문 영역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남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눈을 돌리세요. 검증된 숫자와 원칙으로 무장한 줄로 투자법만 있다면 텅 빈 계좌가 묵직한 복리의 마법으로 채워지는 경이로운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앞당길 유일한 기회, 지금 바로 이 전략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챕터 1. 주식 성공을 이끄는 10계명. 평범한 투자자를 부자로 만드는 확실한 법칙. 주식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감으로 덤비는 사람들의 돈을 빼서 지능적인 사냥꾼들에게 나눠주는 아주 냉혹한 곳이죠. 여러분이 매번 고점에서 몰리고 저점에서 손절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버릴 성공 투자 10계명을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성향에 맞는 필살기 하나를 정하는 것입니다. 소형 성장주에 집중할지, 무너진 기업이 다시 일어서는 턴어라운드주를 잡을지, 아니면 우회 상장의 기회가 있는 셀 주식을 노릴지 결정하십시오. 핵심은 어떤 전략을 택하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안전 마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떠드는 종목을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보석 같은 종목만 담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딱 3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투자 공부에 쏟으십시오. 기업의 재무제표를 첫 장부터 끝까지 씹어 먹듯 읽고 분석하는 시간 말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성공의 환희와 실패의 쓴맛을 복기하며 나만의 투자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특히 개미 투자자가 기관이라는 거대 공룡을 이기려면 좁은 분야를 미친 듯이 파고드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십시오. 급전으로 투자하면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손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현금 비중을 50%까지 늘려 방어력을 높이는 유연함도 갖춰야 합니다.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는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종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종목에 내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전체 비중의 15%를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소형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종목 선정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수익률 10배를 결정짓는 마법의 공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익 성장률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나타내는 PEG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0.75 이하, 더 나아가 0.66 미만인 종목을 찾으십시오. 성장은 광속인데 주가는 기어가는 그런 종목이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입니다. 현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지표니까요. 주식을 샀다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내 자식처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십시오. 만약 시장이 광기에 휩싸여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치솟고 저평가의 기준이었던 PEG 값이 1.1을 넘어선다면 미련 없이 내도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익은 끝까지 굴리고 손실은 칼같이 잘라내는 것이 주식시장의 철칙입니다. 기업의 스토리가 변했거나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탈출하십시오. 턴어라운드주나 경기 민감주는 대중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환호할 때 우아하게 수익을 시연하고 나오면 됩니다. 첼 주식의 경우라면 우수한 경영진과 금융권의 지원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이 10가지 법칙을 뼛속까지 새기고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선물할 든든한 금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챕터 2. 역동적인 소형 성장주를 찾는 11가지 황금 기준. 이제 더 구체적인 투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동적인 소형 성장주에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11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주당 순이익이 지난 5년 중 최소 4년은 전년 대비 증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약간의 문제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당 순이익이 연간 최소 15% 정도 꾸준히 증가하는 주식을 찾아야 합니다. 꾸준히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주는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어떤 요인들로 인해 그리고 과거 이익 통계를 다소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최근 이익이 급격히 증가했다면 이보다 짧은 기간에 이익 실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 증가율에 비해 낮은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미래 이익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 증가율에 비해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주식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투자해 획득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쉬운 방법이 바로 PEG입니다. 세 번째는 낙관적인 회사 최고 경영자의 말이나 발표입니다. 회사 최고 경영자가 비관적이면 이익 증가가 멈출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을 죽이고 그의 말과 중간 실적을 지켜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강한 유동성입니다. 적은 차입금, 많은 현금,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을 가진 현금 창출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자본 집약적이고 따라서 갈수록 더 많은 자금, 즉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기업은 피해야 합니다. 물론 자본적 지출은 불가피하지만 자본적 지출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그저 현금을 소모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유동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그 회사의 평소 현금 잔액이 플러스인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무제표를 분석해 현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쟁 우위입니다. 이상적인 기업은 매년 주당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신뢰의 기반이 되는 것은 유명한 브랜드, 특허권, 저작권, 시장, 지배력 혹은 틈새 시장에서의 강력한 지위 같은 경쟁 우위입니다. 극심한 경쟁으로 이윤이 낮은 과포화 시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가 찾는 기업이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대체하기 어렵고 해당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갖는 상대 강점을 파악하는 간단한 방법은 세전 이익과 투하자본 수익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요인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주식을 찾아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일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변수가 해당 산업에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주요 경쟁자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등의 변화가 있을 때 막대한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새로운 요인들은 향후 이익이 증가할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따라서 주식을 매수할 스토리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적은 시가총액입니다. 코끼리는 빨리 달리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기업에 우선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소형주일수록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여덟 번째는 시장에 비해 좋은 상대주가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매우 매력적인 펀더멘털을 가진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장에서 열악한 실적을 내기도 합니다. 아직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다른 투자자들이 파악해서 매도에 나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식이 시장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간단한 확인법은 매수 시점에 여러분이 선택한 성장주가 지난 2년 동안 기록한 최고가에서 최대 15% 이상 하락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장 대비 상대 주가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쁘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익 증가와 함께 배당금이 증가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처음 제시한 4%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관이나 펀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주식에 기관이나 펀드가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는 적절한 자산 상황입니다. 역동적인 성장 국면에 있는 성장주 중에서 장부가 수준이나 그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강한 자산 상황, 즉 주가 대비 장부가가 높은 상황에서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부가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1번째는 경영진의 의미 있는 수준의 지분 보유입니다. 회사 이사진이 그들의 개인 자산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수준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익을 추구해주는 주주, 지향적 경영진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보통주 외에 경영진에게 추가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경우는 경영진이 회사 지분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어서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동기는 강하지만 경영권을 완전히 방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상의 모든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증가율에 비해 주가 수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다른 여러 기준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 기준을 보완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투자 대가들도 강조하는 투자 기준이니 꼭 이 기준을 체크하고 여기에 맞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손해를 볼 확률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챕터 3 PEG 투자법 단 하나의 숫자로 10배 수익 만드는 비밀. 여러분,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셨나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매일 어려운 용어만 늘어놓고 정작 내 계좌는 마이너스만 깊어지니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은 복잡한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기업의 성장 속도와 주가의 가격표,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끝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바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입니다. 엔진이 강력할수록 차가 빨리 나가듯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결국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주식 시장 100년 역사가 증명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은 연간 이익이 15%에서 25%씩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입니다. 만약 20%씩 성과를 내는 기업을 찾았다면 그건 값을 매길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기업의 성장률보다 주가 수익 비율이 훨씬 낮은 종목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30%씩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주가는 그 성장의 절반인 1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야 할 기회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저렴한 상태, 즉 성장성 대비 주가 비율이 0.75 이하인 종목을 찾는 것이 열배 수익의 비밀입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당신의 수익은 극대화되고 주가가 떨어질 위험은 방패처럼 막아주는 강력한 안전망이 생깁니다. 물론 과거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진짜 고수는 미래의 이익을 봅니다. 내일 얼마나 더 벌지를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를 위해선 기업의 대장인 최고 경영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경영자가 자신감이 넘치는지 아니면 은근슬쩍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지 파악하십시오. 만약 잘 주던 배당금을 갑자기 끊었다면 그건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많은 분석가들이 내놓은 미래 이익, 전망치의 평균값을 참고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이 분석한 데이터는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장주의 주가가 폭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사람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뒤늦게 알아보고 더 높은 몸값을 쳐줄 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종목을 미리 선점해야 합니다. 이익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심 종목을 꺼내어 그 기업의 성장률과 현재 주가 수준을 비교해 보십시오. 남들이 광기에 빠져 비싼 주식을 살 때 당신은 냉정하게 이 숫자를 계산해 저렴하게 보석을 담으세요.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당신은 주식 시장의 상위 1% 포식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라는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챕터 4. 강세장과 약세장 판단법. 시장 타이밍의 비밀 13가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세장의 정점과 약세장의 바닥을 알리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현금에 대한 태도입니다. 강세장 정점에서는 현금은 쓰레기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결과 초래된 기관들의 매우 적은 현금 보유액은 강세장의 정점을 알려주는 분명한 위험 신호가 됩니다. 반면 약세장 바닥에서는 현금이 왕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현금 보유액은 보통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증시가 폭락을 해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시장이 화랑이 돼서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에 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두 번째는 가치 평가입니다. 강세장에서는 가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전체 시장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역대 고점 수준에 근접해 있을 것입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은 낮고 주가는 장부가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체계적인 투자법을 따르고 있다면 이미 많은 주식을 매도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식은 극히 적어졌을 것입니다. 약세장에서는 가치를 찾기 쉽습니다. 전체 시장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역대 저점 수준에 근접해 있을 것입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도 높고 주가는 장부가가 할인된 가격에 매매되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주도주의 변화입니다. 강세장 정점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안전한 성장주에서 경기주로 이동해
경기주에 집중 매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장 주도주의 주요 변화는 시장 방향의 변화를 알리는 전주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세장일 때는 오랫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이 그동안 바닥을 단단히 다져왔고 마침내 살아날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이들이 다음 강세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대화의 화제입니다. 강세장 정점에서는 주가가 칵테일 파티나 만찬 모임 등에서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역을 밝히면서 시장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세장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우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약세장에서는 누구도 주식 시장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언론 보도입니다. 강세장 정점 부근에서는 언론과 방송이 주식시장 동향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보도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이 가치에 비해 높아 보이면 언론은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투자자들은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소수의 약세장 기사들은 무시합니다. 약세장에서는 대중의 관심이 줄어든 탓에 언론과 방송의 주식시장 보도도 줄어듭니다. 이따금 나오는 강세장 예상 기사는 그런 기사를 쓴 기자가 미친 게 분명하다는 식으로 치부되면서 무시됩니다. 여섯 번째는 신주 발행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세장 정점에서는 기업 공개, 유상증자, 신주 발행 등이 많이 행해집니다. 질적으로 문제 있고 등급이 낮은 주식이 말이 안 되는 가격에 팔립니다. 약세장에서는 눈에 띄는 신주 발행이 거의 없습니다. 상장할 충분한 규모의 비상장 기업을 세운 기업가들은 상장할 때 보다 높은 가격을 획득하기 위해 시장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일곱 번째는 내부 거래입니다. 강세장에서는 내부자들의 매수 대비 매도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부자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들도 심리적 군중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약세장에서는 내부자의 매도 대비 매수 비율이 높은 수준에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뉴스에 대한 대응입니다. 강세장이 정점에 달했다는 초기 신호 중 하나는 주가가 호재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 이사진이 우수한 실적을 보고했고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장은 힘을 잃어가며 좋은 뉴스도 상당 부분 무시되고 주식 구매력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약세장에서 약세장이 바닥을 쳤다는 초기 신호 중 하나는 주가가 악재에도 하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나쁜 실적을 할인한 상태고 추가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는 기술적 분석 신호들입니다. 강세장 정점에서 이따금 머리 어깨형, 이중 천정형, 삼각형, 쐐기형 패턴이 보인다고 합니다. 약세장 바닥에서는 이따금 머리 어깨형 반전 패턴, 이중 바닥형, 삼각형, 깃발형 패턴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금리입니다. 강세장 정점에서는 보통 금리가 곧 오를 예정이거나 이미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던 금리가 곧 하락할 예정이거나 막 하락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11번째는 통화 공급입니다. 강세장의 하락 전환 시점에는 전반적인 통화 공급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약세장의 상승 전환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12번째는 투자 자문사들의 컨센서스입니다. 투자 자문사들의 컨센서스가 강세장이면 약세장이고 투자 자문사들의 컨센서스가 약세장이면 강세장입니다. 13번째는 기타 지표들입니다. 풋옵션 대비 콜옵션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시장 분위기는 더 낙관적입니다. 단주 투자자들은 100주 미만의 단위로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입니다. 단주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으면 시장은 정점에 들어가게 되고
단주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도 중이라면 약세장 종식을 알리는 강세장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미결제 공매도 잔액 비율에서 총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이 낮으면 강세장이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약세장에서는 시장의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이 존재할 때 약세장을 매우 급격히 상승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호재만 나와도 공매도 세력은 바로 공매도 환매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펀드와 관련해서 대중이 펀드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은 결과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면 대중이 미몽에서 깨어나고 환매가 대량으로 시작되면 강세장은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약세장에서는 펀드 환매가 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줄어들고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부지불식간에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상당한 주가 상승의 기반이 다져진 셈입니다. 약세장이 진행되면서 시장은 과매도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 자금 유입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펀드에서 대규모 환매가 시작되면 강세장이 막을 내리고 환매가 많았다가 점점 적어지고 다시 자금이 유입되면 약세장이 끝납니다. 챕터 5. 실전 투자 전략.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여러분, 주식 투자가 도박처럼 느껴졌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거대 자본을 가진 기관들이 깔아놓은 판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판을 뒤집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수조 원을 굴리는 공룡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필살기는 바로 작지만 강력한 놈들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덩치 큰 기관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소형 성장주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보물창고입니다. 복잡한 이론은 다 치우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의 성장 속도에 비해 주가 가격표가 훨씬 저렴한 종목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수익이 20%씩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사가 있는데 주가는 그 성장세의 절반인 10배 정도의 가치로만 평가받고 있다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성장 속도 대비 주가 비율이 0.6에서 0.7 수준인 종목을 찾아내십시오. 성장은 광속인데 가격은 굼벵이인 이런 보석들은 결국 시장의 선택을 받아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주일에 딱 3시간만 투자하세요. 남들 뉴스 보고 일희일비할 때 당신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펴고 현금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현금은 경영자도 속일 수 없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지난 5년 중 4년 이상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지, 경영진이 자기 회사 주식을 의미 있게 들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포트폴리오는 10개에서 12개 정도로 관리하며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내 소중한 자산의 15% 이상을 몰빵하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는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라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주식을 샀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경영자가 헛소리를 하지는 않는지, 갑자기 이익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지 마치 CCTV를 보듯 감시하십시오. 만약 주가가 기업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치솟아 거품이 낀다면 미련 없이 수익을 챙겨 나오십시오. 반대로 내 판단이 틀려 손실이 발생한다면 칼같이 잘라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꽃이 자랄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시장이 관기에 빠져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할 때는 현금을 챙겨 관망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숫자가 예쁜 종목을 고르십시오. 조건에 100% 맞지 않는 주식과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인내심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덕목입니다. 체계적인 원칙을 문서화하고 감정을 배제한 채 기계처럼 움직이십시오. 개인 투자자만이 가진 가벼움과 집중력이라는 무기를 휘두른다면
거대 기관조차 당신의 수익률을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정하고 사냥을 시작하십시오. 시장은 오직 준비된 사냥꾼에게만 그 거대한 부를 허락합니다. 챕터 6. 턴어라운드주와 경기주 투자. 타이밍이 전부인 투자법.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주식을 같은 방식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주를 다루는 방식과 턴어라운드주를 다루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성장주는 장기 보유가 핵심이지만 턴어라운드주와 경기주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턴어라운드주란 무엇일까요?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거나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변화가 실제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턴어라운드주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경영진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취임했고 그가 과거에 다른 회사를 성공적으로 회생시킨 경험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경영진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회사의 미래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재무 구조의 개선입니다. 턴어라운드 과정에서 기업은 보통 부채를 줄이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합니다. 분기마다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 회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아무리 경영진이 희망적인 말을 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턴어라운드주 투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은 시장이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시작됩니다. 이때가 바로 매도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턴어라운드가 성공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면 더 이상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주란 경기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철강, 화학, 조선, 건설 같은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경기주 투자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실적이 나쁠 때 사서 실적이 좋을 때 파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경기주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졌을 때 매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접근법입니다. 경기주의 주가 수익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이익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고 곧 경기 하락과 함께 이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주가 수익 비율이 매우 높거나 심지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매수 시점입니다. 이것은 이익이 바닥에 있고 곧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주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경기 사이클을 읽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경기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정부의 부양책이 발표되거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경기주 매수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매도해야 합니다. 경기주 투자의 또 다른 핵심은 재고와 가동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업계 전체의 재고가 줄어들고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격 인상이 가능해지고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이런 징후들을 미리 포착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먼저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챕터 7. 셰일 주식과 자산 상황주, 숨겨진 보물 찾기. 셰일 주식 투자는 매우 특수한 영역입니다. 셰일이란 껍데기라는 뜻으로 상장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없거나 미미한 회사를 말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다른 회사가 우회 상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셰일 주식 투자의 핵심은 우수한 경영진과 강력한 금융 지원을 받는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가가 셰일 회사를 인수했다면
그는 분명 새로운 사업을 주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과거에 성공적인 사업을 일궈낸 경험이 있다면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셀 주식에 투자할 때는 유동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이 충분해야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거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많은 셀 회사는 아무리 경영진이 우수해도 피해야 합니다. 재무 구조가 건전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와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역인수나 사업 주입 공시가 나올 때입니다. 이때 주입되는 사업의 질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성장성이 있는 우수한 사업이 주입된다면 주가는 급등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실한 사업이 주입된다면 오히려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산상황주는 또 다른 매력적인 투자 영역입니다. 자산상황주란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현저히 낮은 주식을 말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보통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상황주를 찾을 때는 장부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가가 장부가보다 낮다면 일단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장부가에 계상된 자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장부가는 취득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 가치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현재 시장 가치가 장부가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 상황주 투자에서 촉매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가가 자산 가치에 비해 낮아도 그 상태가 몇 년씩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자산 가치를 반영하도록 만들 촉매제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 적대적 인수합병, 자산 매각, 배당 정책 변화 같은 이벤트들이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권이 불안정한 회사라면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개입하면 자산 매각이나 배당 확대를 요구하면서 주가가 자산 가치를 반영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8 재무제표 읽기의 기술, 숫자 뒤에 숨은 진실. 아무리 좋은 투자 원칙을 알고 있어도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검진표와 같습니다. 숫자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좋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매출의 증가 추세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면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거나 비용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순이익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합니다. 단기순이익은 일회성 손익에 의해 크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 매각 차익이나 보유 주식 평가이익 같은 것들은 지속 가능한 이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이야말로 기업의 본업에서 나오는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과 부채입니다. 현금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매출과 이익이 좋아도 현금이 부족하면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풍부하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볼 때는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부채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장기 부채와 단기 부채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단기 부채가 많다면 곧 갚아야 하는 돈이 많다는 뜻이므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 부채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크다면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많은 투자자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회계 처리에 따라 조작될 여지가 있지만 현금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 기업은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분석 기법입니다. 영업이익은 높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낮거나 마이너스라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출 채권이 급증하고 있거나 재고자산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업은 겉으로는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많다면 미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보다 설비 투자가 적다면 기업이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므로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를 보는 것입니다. 한 분기나 한 해의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간의 추세를 살펴봐야 기업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지,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지, 현금 창출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챕터 9.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밸런싱, 지속 가능한 수익의 비밀.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에는 많은 시간을 쏟지만 일단 매수한 후에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은 지속적인 관리에서 나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분산입니다.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종목으로 분산하되 한 종목에는 전체 자금의 1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분산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수익률도 희석됩니다. 또한 분산할 때는 업종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슷한 업종의 주식만 모아놓으면 그 업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업종, 서로 다른 성격의 주식들로 구성해야 진정한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핵심 종목과 위성 종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핵심 종목은 여러분이 가장 확신하는 주식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이룹니다. 보통 전체 자금의 40에서 50% 정도를 핵심 종목에 배분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며 쉽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위성 종목은 핵심 종목보다는 확신이 약하지만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는 주식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거나 투자 논리가 무너지면 과감하게 매도합니다. 리밸런싱은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종목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잘 오른 종목은 비중이 커지고 부진한 종목은 비중이 작아집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면 포트폴리오가 불균형해집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한 번씩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리밸런싱해야 합니다. 리밸런싱을 할 때는 단순히 비중만 맞출 것이 아니라 각 종목의 투자 논리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 투자할 때 세웠던 가설이 여전히 유효한지, 기업의 펀더멘털에 변화는 없는지, 주가 수준은 적정한지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투자 논리가 무너졌다면 아무리 손이 나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고 주가가 더 매력적이 되었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수익이 난 종목은 빨리 팔고 손실이 난 종목은
계속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투자에서는 최악의 전략입니다. 좋은 종목은 계속 오르고 나쁜 종목은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난 우량 종목은 계속 보유하면서 이익을 굴리고 손실이 난 부실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매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항상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보통 시장이 정상일 때는 10에서 20% 정도,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30에서 50%까지 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고, 시장이 폭락했을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챕터 10. 투자 심리와 감정 관리.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원칙을 알고 있어도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심리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확증 편향입니다. 일단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그 주식이 좋다는 정보만 찾고 나쁜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린 후에도 계속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손실 회피 성향도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주식을 팔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손실을 키웁니다. 본전 생각이 투자를 망칩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얼마에 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군중 심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어떤 주식을 사고 있을 때 자신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두가 사고 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돈을 버는 투자자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서 남들이 열광할 때 팝니다. 군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과신도 위험합니다. 몇 번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나면 자신이 시장을 이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때부터 위험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레버리지를 쓰거나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거나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시장은 교만한 투자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항상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매수 기준과 매도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고 감정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손절매 라인을 정했다면 주가가 그 선에 도달했을 때 망설임 없이 팔아야 합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다면 욕심내지 말고 팔아야 합니다. 투자 일지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수할 때마다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지, 어떤 상황이 되면 팔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나중에 이 일지를 보면서 자신의 투자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가 성공했고 어떤 투자가 실패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휴식도 중요합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뉴스를 체크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소진됩니다. 때로는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 주가를 매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주가를 너무 자주 보면 단기 변동에 흔들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려고 조급하게 움직이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꾸준히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하는 투자자의 길입니다. 올해 30% 수익을 내고 내년 30% 손실을 보는 것보다 매년 15%씩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규율, 그리고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파고듭니다. 자신의 약점을 먼저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대로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원칙과 전략들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는 투자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시작은 지금입니다. 오늘부터 체계적인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다 잃어도 좋다는 각오가 없다면 차라리 이 영상을 끄고 평생 저축이나 하며 사십시오. 남들 다 벌 때 나만 소외되는 박탈감, 그리고 매일같이 깎여나가는 자산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 고통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 출신의 전설적 투자자 이시 카츠토시는 확언합니다. 45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시장에서 수천만 원을 70억으로 불린 그 비결은 바로 개미들이 절망하며 피를 흘리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95%의 실패자들이 이 주식은 끝났다며 비명을 지르고 시장을 떠날 때 상위 1%의 세력 사냥꾼들은 주가 뒤에 숨겨진 세력의 매집 시나리오를 읽고 단 7거래일 만에 100% 수익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쥡니다. 세력주는 결코 무서운 도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 자본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패턴만 간파한다면 복잡한 대외 변수에 휘둘리는 일반 주식보다 훨씬 수익을 내기 쉽습니다. 세력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이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 만드는 사상 최악의 공포 구간이야말로 우리가 출동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시 카츠토시가 전수하는 바닥 신호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명확한 시그널이지만 오직 준비된 투자자의 소신과 마음가짐만이 그 기회를 기적의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무제표나 뻔한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주식은 기술이 아니라 심리전이며 세력의 시나리오를 먼저 읽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소액 자산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불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세력의 머리 위에서 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을 잃어본 사람만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 강렬한 상승 법칙은 여러분을 평생 돈의 노예가 아닌 시장의 지배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력이 파놓은 함정을 딛고 올라서십시오. 그들이 설계한 폭등의 서막이 바로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챕터 1. 세력주로 폭발적 수익을 만드는 비밀. 평생 개미로 살며 기관들의 수익 파티에 설거지나 해주는 호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신의 상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실적이 좋다는 뉴스에 전 재산을 실었더니 주가는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호재가 터졌는데도 내 계좌만 녹아내리는 기막힌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당신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거대 포식자들이 설계한 개미 지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의 차갑고도 잔인한 진실은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돈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표 주가를 조작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이 차려놓은 덫에 걸려 피 같은 돈을 상납하고 마는 것이
95% 손실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판을 단번에 뒤집어버릴 유일한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주가 뒤에 숨은 검은 손, 세력주의 움직임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세력주는 국제 뉴스나 정치인의 발언, 복잡한 경제 지표 따위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특정 집단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만 눈치챌 수 있다면 세상 그 어떤 투자보다 수익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특히 당신의 소액 자산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불리고 싶다면 덩치 큰 대형주에서 10배 수익을 바라는 멍청한 짓은 멈춰야 합니다. 발행 주식 수가 적어 약간의 활용만으로도 주가를 2배, 5배, 10배까지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소형 세력주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보물상자입니다. 와세다 대학 출신의 전설적 타짜가 수천만 원을 단숨에 10억으로 그리고 다시 70억으로 불린 경이로운 신화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거대 자금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세력주 투자를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주 전략은 덩치가 커진 고래보다는 가볍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소액 개미들에게 최적화된 필살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 규모가 작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벼움이 세력의 등에 올라타 가장 빠르게 부의 추월 차선에 진입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단기 투자가 정답이냐고 묻기 전에 그 압도적인 가능성을 보십시오. 세력이 설계한 시나리오의 틈새를 공략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세력의 밥으로 남을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2. 세력이 노리는 종목의 숨겨진 패턴. 3일 연속 상한가라는 자극적인 뉴스에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멈추십시오. 당신이 그 뉴스를 보고 흥분하는 순간 세력은 이미 샴페인을 터뜨리며 당신에게 물량을 넘길 준비를 끝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급등주, 그 화려한 축제 뒤에 숨겨진 잔혹한 시나리오를 모른다면 당신의 계좌는 영원히 세력의 현금 인출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돈을 버는 1%의 고수들은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력이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유일한 증거, 바로 거래량과 차트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세력은 자신의 돈은 물론 타인의 거대, 자본까지 동원해 목숨을 걸고 판을 짜기 때문에 결코 실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철저히 숨기는 내부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돈이 들어온 흔적인 거래량만큼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노리는 사냥감은 정해져 있습니다. 덩치 큰 대형주에서 푼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가벼운 소형주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5배, 10배씩 폭등시키기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한 번이라도 광기 어린 폭등을 보여줬던 종목, 그리고 신용거래가 가능해 개미들의 탐욕을 자극하기 좋은 종목들이 그들의 주된 먹잇감입니다. 그들은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시대의 중심 테마를 교묘하게 이용해 그럴듯한 명분을 만듭니다. 예상을 뒤엎는 실적 상향이나 깜짝 인수합병 같은 호재성 재료를 터뜨려 군중심리를 장악하고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을 때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에게 고점의 물량을 떠넘기는 것이 그들의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축제를 시작하기 직전 그 고요한 폭풍 전야를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소형주가 갑자기 이유 없이 거래량을 터뜨리며 꿈틀댄다면 그것은 세력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탑승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척 세상이 바뀔 것처럼 떠드는 테마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대신 그 뒤에서 조용히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 세력의 손길을 차트를 통해 간파해야 합니다. 시류를 타는 테마와 세력의 설계가 만나는 그 접점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당신의 자산은 주식시장의 그 어떤 파도 속에서도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세력의 시나리오를 엿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경제적 자유라는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챕터 3. 거래량으로 세력의 숨결을 읽는 법.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이 단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될까 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남들 다 벼락 부자 될 때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게 미치도록 화가 나십니까? 오늘 이 비밀을 모른다면 당신은 영원히 세력이 파놓은 구덩이에서 허우적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95%의 개인 투자자가 패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세력이 보내는 유일하고도 정직한 신호, 거래량의 숨결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 500억에서 600억 사이의 존재감 없던 소형주가 어느 날 갑자기 평소보다 12,000% 넘는 비정상적인 거래량을 터뜨렸다면 그것은 시장에 보내는 세력의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이 종목은 우리의 놀이터다라고 공포하는 것과 다름없죠. 대다수가 화려한 상황과 뉴스에만 매몰될 때 이 숨겨진 바닥의 흔적을 발견한 단 1%의 사람들만이 단 7거래일 만에 100% 수익이라는 기적을 현실로 만듭니다. 세력의 매집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비열합니다. 그들은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재 뉴스를 이용해 공포를 조장하고 고의적인 매도 신호를 보내 당신이 가진 마지막 한 주까지 손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당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던진 주식을 그들은 비웃으며 조용히 쓸어 담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히 숨기려 해도 절대 숨길 수 없는 외통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말라 있던 거래량이 이유 없이 툭툭 튀어오르는 매집봉의 흔적입니다. 누군가의 개입이 없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 기이한 현상을 포착하고 몇 달간 끈질기게 추적하는 사람만이 세력이 차린 잔치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승부의 타이밍은 주가가 미친 듯이 요동치며 거래량이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세력은 미리 확보해둔 대량의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척하면서 그보다 훨씬 거대한 매수 주문을 넣어 개미들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필연적인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시장의 시선이 집중된다면 그것은 이미 세력의 시나리오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액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고 싶다면 화려한 유혹에 속지 말고 거래량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믿으십시오. 세력의 숨결을 느끼고 그들의 등에 올라타는 법을 익히는 순간 주식시장은 당신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차트 속 거래량의 파동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챕터 4. 개미 털기 흔들기 완벽 대응 전략. 당신이 손절 버튼을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 모니터 너머에서 세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피 같은 물량을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한 번쯤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공부한 대로 지지선을 설정하고 교과서대로 손절 라인을 잡았는데 기가 막히게 그 라인만 살짝 깨뜨리고 주가가 10배 폭등하는 그 잔인한 현실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45년간 시장의 지옥과 천국을 오간 거장 이시 카츠토시가 폭로하는 세력의 가장 추악하고도 강력한 무기, 바로 개미 털기 흔들기의 실체입니다. 95%의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 이론에 목맬 때 상위 1%의 세력은 그 이론을 역이용해 당신의 심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세력주 투자의 핵심은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세를 오랫동안 그리고 크게 분출시키기 위해 반드시 불청객인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탐욕에 눈먼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시작하죠. 이때 세력은 현명하게 주가를 조정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해 환희를 맛보게 한 뒤 곧바로 그 지지 라인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공포의 엇박자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계적으로 설정한 손절매 시나리오는 세력에게는 너무나 쉬운 사냥 지도에 불과합니다. 지지선이 깨지는 순간 쏟아지는 개미들의 투매 물량을 세력은 바닥에서 비웃으며 다시 쓸어 담습니다. 실제 세력의 시나리오는 당신의 감정을 쥐고 흔드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이후 그들은 교묘하게 거래량을 줄이며 짧은 음봉을 만듭니다. 당신은 적절한 눌림목 매수 타점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진입하겠죠. 다음 날 9%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라며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축제는 거기까지입니다. 세력은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며 장대 음봉으로 주가를 급락시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공포스러운 하락에 당신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세력이 이탈했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물량을 던지는 그 지점이 세력이 설계한 마지막 매집의 끝입니다. 손절 라인이 깨지면 이론상 저항선이 된다는 사실, 주식 초보도 아는 상식이죠. 세력은 이 상식마저 이용합니다. 당신이 눈물을 머금고 판 주식이 다시 저항선을 뚫고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양봉으로 솟구칠 때 당신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결국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주식을 사는 바보 같은 복수 매수를 하게 됩니다. 세력은 저가에서 당신의 물량을 뺏고 고가에서 다시 당신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자본을 무한대로 증식시킵니다. 2배, 4배, 심지어 10배의 폭등은 이런 잔인한 흔들기 과정을 견뎌낸 자, 혹은 이 시나리오를 미리 읽고 역이용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전유물입니다. 이시 카츠토시가 강조하는 승리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차트의 선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세력은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들기를 시도할 때 그것이 시세의 끝인지 아니면 더 큰 상승을 위한 개미 청소인지를 판별하는 유일한 힌트는 오직 거래량과 세력의 시나리오를 읽는 통찰력뿐입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극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력의 숨결을 읽고 그들의 비열한 수법을 역으로 이용할 줄 아는 투자자에게 하락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닌 인생 역전의 황금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개미의 심리를 버리고 세력의 눈으로 차트를 바라보십시오. 승부는 이미 당신의 마음가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챕터 세력주 공략 실전 매매 비법. 지금 이 영상을 보는 1분 1초 사이에도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은 세력의 정교한 매집 시나리오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추악한 속셈을 단 1%라도 읽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비루했던 계좌는 7거래일 만에 100% 폭등하는 기적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공정한 게임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자의 심장을 가진 세력들이 초식동물 같은 개미들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탈취하는 거대한 도살장입니다.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45년간 시장의 피바람을 견뎌내며 수천만 원을 70억으로 불린 전설, 이시 카츠토시가 폭로하는 세력주 공략의 정수.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금단진도 안에 매매 비법을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불기둥처럼 치솟을 때 탐욕에 눈이 멀어 달려듭니다. 하지만 세력에게 개미들의 추격 매수는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털어내야 할
오물일 뿐입니다. 세력의 자금력도 한계가 있기에 그들은 절대로 단번에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잔치를 벌일 때 고의적으로 매도 폭탄을 던져 주가를 급락시키고 공포에 질린 당신이 손절 버튼을 누를 때 그 저렴해진 물량을 비웃으며 다시 쓸어 담습니다.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하수는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다 떨어져 죽지만 고수는 세력이 흔들고 지나간 공포의 바닥에서 유유히 물량을 모아갑니다. 진짜 비법은 단순합니다. 절대로 취득 단가를 높이지 마십시오. 세력주 매매에서 불타기는 자살 행위입니다. 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릴 때 사고 올랐을 때 일부를 시연하며 수익을 챙기는 역발상 투자만이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특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감하며 형성되는 짧은 음봉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세력이 이탈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며 괴미를 털어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 같은 지표를 활용해 세력이 받치고 있는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잡는다면 당신은 세력의 등에 올라탄 진정한 포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력은 당신의 공부한 지식까지 역이용합니다. 누구나 아는 지지선을 일부러 깨뜨려 가짜 투매를 유도하고 당신이 울면서 떠난 저항선을 다시 강력한 갭상승으로 돌파하며 뒤늦은 추격 매수를 강요합니다. 이 잔인한 심리전에서 승리하는 법은 오직 하나, 당신만의 철저한 기준과 원칙입니다. 100%의 확률의 기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력이 개입한 흔적이 뚜렷한 소형주를 찾아 소액으로 시험 삼아 진입하고 철저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며 경험치를 쌓는다면 당신의 감각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주식은 새로운 꿈을 먹고 자랍니다. 작년에 뜨거웠던 테마, 이미 소문난 재료는 세력에게 버려진 찌꺼기일 뿐입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거래량 순위와 매매대금 상위 목록 속에서 시가총액이 작으면서도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소형주를 집요하게 추적하십시오. 45년의 세월이 증명한 이 상승 법칙은 당신에게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기술을 넘어 시장을 지배하는 자의 소신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성공을 위한 준비운동으로 여기고 굳건한 정신력으로 세력의 시나리오를 깨부수십시오.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흔들기를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면 단기 폭등의 짜릿한 열매는 오직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공포를 용기로 바꾸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챕터 6. 이시이 카츠토시 세력주 주식 투자 전략 핵심 총정리. 95%의 개미들이 계좌가 녹아내리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주식시장을 떠날 때 45년간 시장의 피바람을 견디며 수천만 원을 70억으로 불린 거장 이시이 카츠토시는 오히려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 졸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가 수만 번의 실전 매매를 통해 깨달은 돈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상승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총정리는 단순한 강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액 자산을 단 7거래일 만에 100% 폭등시킬 수 있는 주식 시장을 지배할 유일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주식 시장의 차가운 진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주가는 실적이나 뉴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대 자본의 의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이 호재 뉴스에 취해 추격 매수를 할 때 기관과 세력은 이미 당신을 호구로 설정하고 물량을 넘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95%의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주가 뒤에 숨은 검은 손, 즉 세력의 시나리오를 간파해야 합니다. 세력주 투자는 위험한 도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 정세나 복잡한 지표에 휘둘리는 우량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은 자신들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기에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필사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세력주 공략의 첫 번째 열쇠는 소형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 작게는 500억에서 600억 사이의 가벼운 종목들이 그들의 주 타깃입니다. 발행 주식 수가 적어야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2배, 5배, 심지어 10배까지 수직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은 절대로 대형주에서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시대의 흐름을 타는 새로운 테마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작년에 뜨거웠던 재료는 잊으십시오. 세력은 언제나 새로운 꿈을 쫓으며 매매대금 순위와 거래량 순위 속에 새롭게 얼굴을 내미는 소형주를 주목해야 합니다. 세력의 숨결을 읽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뉴스는 조작할 수 있고 공시는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돈이 들어온 흔적인 거래량만큼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1년 내내 조용하던 종목이 갑자기 전일 대비 12,000% 이상의 거래량을 터뜨리며 꿈틀댄다면 그것은 세력이 이 종목을 세력주로 선포한 날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바닥에서 터진 역사적 거래량. 이것이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탑승 신호입니다. 이때 윗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발생하는 짧은 음봉을 노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력이 이탈하지 않고 개미를 털어내며 숨을 고르는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세력은 당신의 상식마저 사냥합니다. 당신이 공부한 지지라인, 당신이 설정한 손절선을 그들은 일부러 처참하게 깨버립니다. 흔들기라 불리는 이 과정에서 당신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면 세력은 그 저가에서 다시 매집을 완료하고 주가를 폭등시킵니다. 그래서 이시이 카츠토시는 강조합니다. 절대로 취득 단가를 높이지 마라. 주가가 오를 때 덤비는 불타기는 세력의 밥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릴 때 남들이 손절하는 그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물타기도 계획된 시나리오라면 훌륭한 전략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이나 세력이 바쳤던 자리를 다시 공략하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싸움입니다. 매번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세력의 흔들기에 잠시 손실을 보더라도 그 종목이 세력주라는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상승 국면에서 장대한 수익을 실현하십시오. 신용거래의 유혹을 뿌리치고 현금으로 대응하며 심리적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45년 투자의 거장이 전수하는 이 철칙들은 소액, 자산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불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의 경험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세력의 시나리오를 가슴에 새기고 차트 속 거래량의 진실을 믿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시장의 피해자가 아닌 세력의 머리 위에서 노는 진정한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주식 시장의 모든 부는 이제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7. 세력주 매매 시 손실을 최소화하는 3단계 분할 매수 가이드. 지금 당장 전 재산을 올인하고 싶은 그 미친 듯한 탐욕의 손가락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베팅하는 순간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 당신의 계좌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피해 축제를 시작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틀리는 것이 아니라 세력의 단 한 번의 흔들기에 모든 자산을 잃고 비참하게 퇴출당하는 것입니다. 45년 경력의 거장 이시이 카츠토시가 강조하는 핵심은 결국 생존이며 세력의 비열한 수법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10배 폭등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오직 계획된 3단계 분할 매수만이 살 길입니다. 우선 세력주로 의심되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을 터뜨리며 솟구칠 때 당신은 수익을 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전체 자금의 10%에서 20%만 투입하는 정찰병 파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수가 아니라 세력의 시나리오가 진짜 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이때 올인을 해버리면 세력이 개미를 털기 위해 주가를 20%에서 30% 급락시킬 때 당신의 멘탈은 가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장대 양봉의 종가나 거래량이 급감하며 발생하는 짧은 음봉에서 조용히 첫 발을 들이고 세력의 움직임을 관찰하십시오. 진짜 승부는 세력이 당신의 손절 라인을 무참히 깨버리는 흔들기 구간에서 결정됩니다. 누구나 아는 지지선을 이탈시키며 공포를 조장할 때 대부분의 개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지만 우리는 이때를 역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주가가 지지선을 깨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거나 세력이 이전에 물량을 바쳤던 가격대까지 밀렸을 때 비로소 자금의 30%에서 40%를 추가 투입하여 평균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물타기 시나리오를 완성하십시오.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던지는 그 툼의 구간이 당신에게는 축제의 서막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본격적인 폭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때, 즉 깨졌던 저항선을 다시 강력한 거래량이나 갭상승으로 돌파하며 세력의 의지를 드러낼 때 나머지 40%에서 50%의 자금을 투입하여 뒤중을 완성하십시오. 이미 2단계에서 평균 단가를 충분히 낮춰두었기에 이 시점부터 당신의 계좌에는 상상도 못할 경이로운 수익률이 찍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로 주가가 오를 때 덤비는 불타기로 평균 단가를 높이지 마십시오. 세력주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철저한 대응의 영역이며 계획된 구간에서만 움직이는 자만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세력의 등에 올라타 부의 정점에 설 수 있습니다. 챕터 8. 세력의 매집이 끝났음을 알리는 3가지 절대 신호. 당신이 이 종목은 이제 끝났다며 절망의 끝에서 매도 버튼을 만지작거릴 때 그들은 비웃으며 폭등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5년 투자의 거장 이시 카츠토시가 그토록 강조했던 세력주 매매의 정점은 결국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축제를 시작하려는 그 찰나의 흔적을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내부 정보를 숨기고 차트를 교묘하게 뒤틀어도 거대 자본이 움직일 때 절대 숨길 수 없는 세력의 매집 완료 3가지 절대 신호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신호를 읽는 눈을 갖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더 이상 개미들의 무덤이 아닌 부의 화수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 신호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마지막 공포의 투매입니다. 세력은 매집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미들의 영혼까지 털어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지지선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거래량입니다. 주가는 급락하는데 거래량이 이전의 매집봉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그것은 세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가진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을 세력이 조용히 받아먹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더 이상 던질 개미조차 남지 않아 거래량이 바닥을 기는 그 고요한 순간이 바로 폭등 전야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저항선을 비웃는 압도적인 갭상승과 거래량의 재폭발입니다. 개미 털기를 끝낸 세력은 이제 더 이상 개인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전날의 종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시가를 형성하는 갭상승은 세력이 오늘 당장 주가를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매물대나 저항선을 대량 거래량과 함께 갭으로 가볍게 뛰어넘는다면 그것은 세력이 모든 매집을 끝내고 이제 수익 시현 구간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때 주저하는 자는 평생 고점에서 설거지나 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주가 하방 경직선과 볼린저 밴드의 수렴입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주변 종목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데도 유독 특정 종목이 특정 가격대를 자석처럼 지켜내며 횡보한다면 의심하십시오. 세력이 이미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장악했기에
시장의 흔들림에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극도로 좁아지며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에서 갑자기 캔들이 밴드 상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제 곧 파산 폭발과 같은 수직 상승이 시작된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시 카츠토시가 전하는 이 세 가지 신호는 지금의 주식 시장에서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세력은 당신의 심리를 사냥하지만 그들의 돈이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습니다. 화려한 뉴스나 뻔한 추천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래량의 침묵과 폭발, 그리고 주가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을 간파하십시오. 이 세 가지 절대 신호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력에게 쫓기는 먹잇감이 아니라 그들의 시나리오 위에서 유유히 수익을 거두는 진정한 포식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